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마음 치유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특징을 좀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편하게 사람의 마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심리학자들의 그 주장들이 참 다양하죠.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공부했던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우리 통합 심리학으로서 NLP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NLP 심리학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975년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산타크루즈 캠퍼스에서 그 당시 심리학자이면서 또 언어학자 두 사람, 리차드 밴들러와 또 존 그린더라고 하는 두 분이 여러 심리학을 좋은 점을 많이 혼합을 해서 만든 심리학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사티어의 가족 치료라든가, 기본적으로는 또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이라든가, 또 펄스의 게슈탈트라고 하는 심리학이라든가, 밀턴 에릭슨의 내면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아주 단기간에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공황장애 치료에 아주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 심리학이 NLP 심리학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마음의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심리학 역사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미국이 오늘날 또 심리학의 중심이라는 건 다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보통 여러 견해가 있지만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살게 된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주인공은 납니다. 내가 내 마음 내변에서 내 생각도 조절할 수가 있고 내 감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선택해서 평생 그렇게 우울하게 살고 있는 반면에 정말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어렵지만은 긍정적인 사고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행복한 삶을 사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하기를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살게 된다. 즉 그것을 이제 풀어서 써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쓰는 언어를 바뀌면 또는 생각을 바꿔보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긍정적으로 바뀌면 행동이 또 긍정적으로 바뀌고, 행동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습관이 또 바뀌고, 습관이 또 긍정적으로 잘 바뀌면 그 사람의 인격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 사람의 인격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린다. 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공부의 첫 시간의 첫 번째 화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내 모습을 어떻게 가꾸어 볼까.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 대로의 삶을 살게 된다. 내 삶의 주인공도 나요. 생각과 감정의 주인공도 나 자신이다. 내 자아의 주인공은 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NLP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특징을 몇 가지 보면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진리가 아닌 것이죠. 보통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는 이게 누구의 땅이다, 영토이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가 지도라고 하는 것이 땅 그 자체가 아니라 땅을 표시한 그림이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과 관념이라고 하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과 실제를 혼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해버리면 거기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편견이 생기는 것이고 또 선입관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면 많은 편견과 선입관이 생겨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일처럼 이렇게 지금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은 바로 시간으로 되어 있죠. 이 시간에 대해서도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을 달리 봤어요.
그냥 막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매 순간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일만 오겠지, 내일만 믿고 오늘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그냥 방치하는 이런 시간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했고요. 숨쉬는 매 순간 의미를 부여하고 또 현재 지금 여기에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하고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 카이로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고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의 완성된 성취감을 가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플레루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완성의 시간이다. 이렇게 시간도 쪼개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 마음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아까 말한 그냥 흘러가는 시간대로 그냥 시간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는 사람, 크로노스의 사람이 있고 그다음 매 순간 목표를 설정하고 의미를 설정하다 보니 저절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 왜? 성취감이 생기니까요. 이 성취감은 사람을 황홀감과 극치감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감정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카이로스 삶을 살게 되고 그 카이로스 삶이 쌓여서 일생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의 완성된 모습이죠. 그게 이제 플레루.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적인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또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늘 변화를 싫어합니다. 우리 NLP 심리학에서는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마음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행동이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시도이기도 하죠. 변화는 단순히 뭘 바꾸다, 변화시키다, 체인지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은 해오던 것대로 하면 익숙합니다. 익숙한 건 굉장히 편하죠. 편하다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아주 결별하는 겁니다. 딱 자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통해서 오늘 같이 또 생각해 봐야 될 무엇이 우리 뇌를 한번 좌뇌와 우뇌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 좌뇌와 우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본다면 우리 마음이 뇌에 있다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한의학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이 또 우리 가슴에 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주로 우리 마음이 가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럴 때 가슴이 아프다 얘기하지 뇌가 아프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학적으로 볼 때는 뇌의 구조가 전두엽이라든가 후두엽이라든가 축두엽 이 뇌의 구조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또 뇌가 좌뇌인가 우뇌인가 그 기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좌뇌와 우뇌의 특징과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고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먼저 이 좌뇌의 기능은 언어 중추, 언어 능력을 발전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이성 중추, 그래서 좌뇌는 언어 중추와 이성 중추로 되어 있습니다. 우뇌는 뭐냐? 우리의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 오감입니다. 이런 감각기관.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감정 중추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감정을 느끼면 우리 무의식을 자극해서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뇌는 감정 중추 플러스 행동 중추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행동 중추는 바로 변화는 바로 행동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좌뇌는 언어 중추와 이성 중추, 우뇌는 감정 중추와 행동 중추. 이 두 가지만 우선 개념 설정을 해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2부 순서로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